안녕하세요. 저는 차익과학대학교 미래융합대학 10반 2024-7452 이혜원입니다. 저는 이번 게임의 이름을 이상한 과학자로부터 친구 구하기 게임이라고 지었고, 배경 주제로는 2학년에 진학해서 제1전공으로 계획하고 있는 세포유전자 재생의학 전공을 배경 주제로 게임을 제작하였습니다. 세포유전자 재생의학 전공에서 기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반 화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었으며, 주어진 일반 화학적 문제를 풀고 게임 화면에서 나오는 내용상 안내를 이해하며 그 단서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이상한 과학자로부터 납치된 친구를 찾아 탈출시키는 게임입니다. 변수로는 신호로는 게임 설명과 게임 시작 신호를 사용했고, 변수로는 맞은 개수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상한 과학자로부터 친구 구하기 게임의 인트로 장면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말하는 안내 멘트에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 시작 버튼과 게임 설명 버튼을 누르면 각각 게임의 첫 번째 장면과 게임 설정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사람의 오브젝트가 끝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오브젝트의 다음 모양으로 변한 후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게임 설명과 시작의 신호를 주고받아 장면 이동에 대한 수신호를 받습니다. 다음 스크립트인 게임 설명 장면으로 넘어가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방법과 게임 시작 전 게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안내합니다. 게임 설명이 끝난 뒤 책상 위 위치하는 모니터를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 게임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사람 오브젝트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오브젝트의 다음 모양으로 변한 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게임 설명과 게임 시작의 신호를 주고받아 첫 번째 장면인 게임 인트로 장면과 수신호를 주고받아 이동하게 됩니다. 이 모니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지우가 납치당한 사실에 대한 뉴스 보도가 되는 장면입니다. 게임 인트로 장면 또는 게임 설정 장면에서 뉴스 보도 장면으로 화면이 전환되는 버튼을 이용하였고, 아나운서가 초반 게임 스토리 이해를 위해 구체적으로 뉴스를 보도합니다. 보도가 끝난 뒤 책상 위에 위치하는 모니터를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 장면과 다섯 번째 장면, 여섯 번째 장면은 모두 한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네 번째 장면은 과학자가 남긴 영상 메시지 장면입니다. 모니터를 클릭해서 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과학자와 강아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장면이 진행됩니다. 음악 효과와 더불어서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면 자동적으로 이동합니다. 지우가 납치당한 사실에 대한 뉴스 보도 장면은 다섯 번째 장면이었는데요.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되고 아나운서가 보도를 마치게 되면 다음 여섯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원에서 친구들이 구하는 장면인 이 현재 장면은 자동으로 화면이 다섯 번째 장면에서 전환이 되고, 친구들이 보도 내용에 따른 사실을 바탕으로 게임 서사가 진행되며, 여학생과 남학생이 대화가 끝나면 뽀삐 찾으러 가기 버튼, 이 노란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찾기 게임 장면인 현재 장면은 일곱 번째 장면입니다.
장면 시작 시에 게임 진행에 대한 사람 오브젝트들의 전반적인 이해 문구와 게임 진행 문구가 나오며 안내 멘트에 따라서 게시판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장면인 문찾기의 첫 번째 화학 퀴즈는 장면 시작 시에 첫 번째 화면에 주어진 화학 문제를 읽고 잠시 뒤 등장하는 정답 표기칸에 정답을 기재합니다. 정답을 기재했을 때 성공한 음악과 함께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고 오답을 작성했을 시에 실패한 음악 효과와 함께 초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찾기의 두 번째 퀴즈 장면입니다. 장면 시작 시에 화면에 주어진 두 번째 화학 문제를 읽고 잠시 뒤 등장하는 정답 표기칸에 두 번째 정답을 기재했을 시에 전 장면과 같이 정답을 기재했을 때 실패한 음악 효과와 함께 오답을 기재했을 때는 실패한 음악 효과와 함께 초기 화면으로 이동하고 정답을 기재했을 땐 다음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변수로 지정한 맞은 개수 오브젝트에 맞춘 개수만큼의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오! 문찾기 두 번째 화학 퀴즈를 지나 12번째 장면인 문찾기 장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게임 진행상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오는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노란문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음악 효과와 함께 다음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초록문 오브젝트를 클릭할 시에 오답 효과음과 함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현재 장면이 11번째 장면은 뽀삐 찾기 공허 장면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오브젝트를 제외한 아기 돼지, 아기 고양이, 암탉, 나비, 꿀벌, 강아지 오브젝트가 서로 움직이며 주어진 게임 안내 멘트를 바탕으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강아지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음향 효과와 함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화면에서 조금 더 역동적인 오브젝트들의 움직임을 원했으나 화면에 들어간 오브젝트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일자로 움직이는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누르게 되면 효과음과 함께 12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2번째 장면은 사람 오브젝트들의 사전 안내 멘트와 함께 게임 진행 멘트에 따라 초록, 보라색 책가방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3번째 장면은 책가방 속 강아지 간식 찾기 게임 장면입니다. 여학생을 주위로 리코더, 곰인형, 당근, 소세지, 연필, 초록컵, 크레파스, 향수 오브젝트 중 소세지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성공한 효과음과 함께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세지를 제외한 다른 오브젝트를 클릭 시에는 오답 효과음과 함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현재 장면은 뽀삐 간식을 찾은 후 공원 장면인데요. 장면이 시작하게 되면 스토리에 대한 오브젝트들의 진행 멘트가 나오게 되고 멘트를 바탕으로 전 장면에서 찾은 소시지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음악 효과와 함께 새로운 공책 오브젝트가 생성되고 이후 안내되는 멘트에 따라 노란 색깔 이 글상자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효과음과 함께 이 공책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장면은 첫 번째 뽀삐가 물고 있었던 첫 번째 힌트 장면인데요. 여러 개의 우유곽 오브젝트가 위치해 있으며 개수를 확인한 후에 다음 힌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지도 힌트 장면이 16번
16번째 장면인데요. 글상자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배경 오브젝트 위에 안내를 했고 힌트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장면이 학교 운동자정 장면인데요. 여학생이 안내하는 퀴즈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답 기재 칸에 정답을 기재하면 총 3문제로 이루어진 문제가 나타나며 이 칸에, 여기 현재 나타나는 칸에 정답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문제 시에 오답을 기재하게 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때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여학생의 퀴즈 시간에 따라서 이 남학생이 말하는 시간의 초수를 기다리기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넣었는데요. 이때 이 여학생과 이용자의 퀴즈 상호작용 다음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신호를 주고받아 말풍선이 시작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이용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이 공장 장면인데요. 안내 멘트를 따라서 이 쪽지를 클릭하게 되면 19번째 장면인 쪽지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배경 위에 글 상자를 지원했고 그 다음 쪽지 나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공장 2번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브젝트들의 게임 멘트가 종료된 후에 뒤에 들리는 효과음과 함께 이 과학자 잡으러 가기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이 첫 번째 연구소 장면인데요. 사람 오브젝트들의 게임 안내 멘트가 종료된 후에 이상한 과학자가 출제하는 문제를 이용자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2문자, 4문자, 6문자 오브젝트 중 정답을 클릭하게 되면 정답으로 이동하게 되고 만약 오답을 클릭하게 되면 효과음과 함께 화면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이 연구소 2번째는 사람 오브젝트들의 게임 안내 멘트가 종료된 후 창고로 이동하기 오브젝트를 누르게 되면 다음 장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 창고 장면은 게임상의 마지막 창고 장면은 장면이 시작되면 사람 오브젝트들의 게임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되고 게임 멘트가 종료된 후에 자동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호! 마지막 24번째 장면이 엔딩 소개 장면인데요. 게임이 시작되면 배경음악과 함께 글상자 오브젝트가 바탕 오브젝트 위에 위치되어 있으며 사람 오브젝트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오브젝트의 다음 모양으로 변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일정 시간 후 다음 장면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글상자 오브젝트와 바탕 오브젝트 위에 위치해 있고 남학생과 여학생 오브젝트가 특별한 블록 작용 없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변수와 신호의 이용 목적과 목적에 따른 사용 목적의 차이에 대한 구분함을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창의 프로그램은 1주차와 6주차 과제를 바탕으로 구분하였고 게임 블록을 짜는 데 있어서 변수와 신호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이해했습니다.
퀴즈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므로 이용자가 오답을 기재했을 때 오답 화면으로 전환되는 등 확실한 정답과 오답 사이의 구분을 하고 싶었으나 오답 화면으로 넘어간 후 문제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성공하였으나 다시 문제 상황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해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흐름 블록을 이용해서 구현하려 했지만 실패하였고 흐름 블록의 쓰임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음 게임 개발에서는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배경 주제에 대해서 더 접목시켜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도 게임이 배경 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개발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해하고 아이디어를 직접 게임에 구현시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게임 개발의 매끄러운 과정과 진행을 위해서 직접 블록을 구성하고 구성한 블록을 직접 실행시켰을 때 성공함에 있어서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다음 장면을 구상하고 블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도 분명 존재했지만 게임을 개발하는 도중 느끼는 즐거움과 게임 개발을 마쳤을 때의 성취감이 더욱더 엔트리를 즐겁게 했습니다. 참고한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은 없고 엔트리 초급 교환 1주차의 전반적인 블록 위치 방법과 2주차의 전체적인 작품 만들기, 2에서 4주차의 전체적인 작품 만들기, 5주차의 신호 보내기, 6주차의 묻고 대답 기다리기, 엔트리 우수과제 17번에 3개의 국가수도 맞추기를 참고하여 게임 개발에 이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